안녕하세요. 리나제이입니다. 오늘은 빈 스티치로 만드는 클러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빈 스티치로 제가 지갑이랑 동전 지갑이랑 이렇게 작은 요 정도 되는 손가방을 만들었는데요. 스티치 모양이 되게 세련되고 예뻐요. 그리고 좀 두꺼운 실로 했을 때 뽁닥뽁닥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은 제가 DDS 실이라는 실로 떴고요. 이게 한 코바늘로 만약에 뜬다고 하면 5에서 6호 코바늘로 뜨실 텐데 저는 이거 두 겹으로 해서 10호 코바늘로 떴고요. 이렇게 집에 있는 실 중에서 좀 얇다 싶으시면 두 겹, 세 겹으로 합사를 하셔서 뜨면 좋고요. 바늘은 10호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는 DDS 실은 많이 써봐서요. 잘 보이시라고 하얀색 실을 준비했고요. 이거는 그냥 아크릴 사고 또 더 예쁘라고 중간에 이렇게 색깔 네프사가 들어있는 이 면실 하나 합쳤어요. 그래서 저는 3개의 실을 합사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클러치 크기를 가로를 일단 30cm로 시작하고 싶거든요. 대충 이렇게 10호 코바늘로 떴을 때 사슬뜨기 하나가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개의 사슬뜨기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일단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뜨기 30개. 네, 30개로 떴어요. 자, 빈 스티치를 시작할 텐데요. 맨 처음에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첫 사슬뜨기 말고 그 전에 사슬뜨기, 두 번째 사슬뜨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빈 스티치를 시작합니다. 찔러 넣어서 실을 한번 잡아 당기시고요.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찔러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바늘에 실이 몇 개 걸리냐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실이 걸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쭉 떠주시면 빈 스티치가 완성이고요. 사슬뜨기를 한번 하셔서 마무리를 하세요. 네,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빈 스티치는 중간에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띄어서 하세요. 한 칸 띄고 그 다음 사슬에 코바늘을 넣고 뺀 다음에 한번 감고 다시 넣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바늘에 실이 4개가 걸리고요. 한 번에 쭉 빼주시고 사슬뜨기 한 번으로 마무리. 이렇게 빈 스티치가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빈 스티치 하나 띄고 여기다가 빼주시고 한번 감아서 한 번에 쭉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뜹니다. 자, 됐죠? 이렇게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빈 스티치를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몇 개 들어있나 제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정확히 15개죠? 제가 사슬뜨기를 30개를 했더니 빈이 15개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맨 마지막 빈 스티치에서 제가 이 바닥면을 좀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해서 바닥면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직각으로 쭉 떠버리면 이 바닥면을 동그스름하게 떠서 올라가야지 여기 이 가방 아래쪽 면이 동그랗게 이렇게 조금 라운딩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직각보다는 그런 면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가방뜨기에서 바닥에 타원형 모양을 뜨듯이 조금 굴려서 떠드릴게요. 맨 마지막 빈 스티치에 여기다가 2개를 더해서 3개를 완성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빈 스티치는 이 자리에 다시 뜨는 거죠. 방금 했던 빈 스티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떠서 빈 스티치를 한 코에 2개를 넣었어요. 한 번 더 뜨죠. 한 번 더 떠서 빈 스티치를 만들어 주시면 이 맨 마지막 코에 빈 스티치가 3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다음 빈 스티치는 이렇게 보시면 요 3개 말고 그 전 빈 스티치와 대칭이 되도록 요 자리에다가 빈 스티치를 넣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바로 여기에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꽂아서 빈 스티치를 해 주실게요. 그 다음 빈 스티치도 여기에 대칭이 되게 바로 요 자리에다가 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맨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마지막까지 떴죠. 마지막 빈 스티치도 앞에 거와 대칭이 되도록 그 자리에 바로 떠주시고, 아까 여기 맨 끝에가 3개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처음 스티치도 3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2개니까 하나 더 그 자리에 빈 스티치를 해 줄게요. 네, 이렇게 사슬뜨기 한 것까지 마무리 하셨으면 빼뜨기로 단을 완성을 할게요. 빼뜨기 할 때는요, 여기 맨 첫 빈 스티치에 보시면 이 옆으로 크게 사슬이 하나 있고 작게 위에 사슬 있잖아요. 이 큰 사슬은 처음에 코를 세우게 된 사슬이에요. 이 작은 사슬에다가 튼튼할 수 있도록 2개를 다 끼워 넣어서 한 번에 빼뜨기를 쭉 하면 완성입니다. 첫 번째 단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단은 뒤로 돌려 주셔야 돼요. 일단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요. 뒤로 돌릴게요. 뒤로 돌려서 맨 처음에 이제 찔러 넣을 곳이 어딘지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돌리시면 여기 맨 마지막으로 했던 빈이죠. 마지막 콩인데요. 여기다가 이게 아마 세워진 큰 사슬 그거일 거예요. 거기 뒤로 이렇게 찔러 넣어 주셔야 돼요. 다시 이 빈을 크게 딱 잡아서 보시고요. 이게 지금 2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이거는 만들어진 빈이고 이 처음에는 사슬을 세워준 그 커다란 사슬이거든요. 그 뒤로 사이로 사슬 넣어서 빼세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다시 빼셔서 바늘 위에 4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쭉 빼고 사슬을 한번 뜨면 빈 스티치가 완성이죠. 네, 지금 맨 처음은 코를 세운 부분 때문에 제가 찔러 넣을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규칙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빈과
요 앞에 사이에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거든요. 여기 조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렇고요. 두 번째 빈부터는 여기 앞에 이 사이 구멍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완성해 주십니다. 세 번째를 더 자세히 볼까요? 세 번째도 보시면 여기 커다란 빈이 있고 그 사이로 쭉 눌려 보시면 여기 구멍이 보이죠? 구멍 사이로 넣어서 빈 스티치를 떠주세요. 네. 세 번째도 이 앞에 보이는 구멍 사이로 넣어서 빈 스티치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쭉 돌려서 다시 여기 앞에까지 와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죠? 마지막까지 빈 스티치로 떠주시고, 자, 이제 첫 스티치랑 빼뜨기로 메꿔줄 시간이 됐죠. 자, 맨 처음 스티치를 보시면 여기 앞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커다란 사슬, 작은 사슬 찾으셨나요? 이 스티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작은 사슬에다가 바늘을 끼워주시고 빼뜨기로 빼주시면 완성입니다. 지금 이게 안쪽이죠.
바깥쪽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진 채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은 사슬뜨기 한다는 뜻이고, 뒤집어서 아까처럼 뜨시는데, 요 구멍이 없으니까 첫 번째 빈 스티치에서는 이 구멍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구멍을 만들어서 빈 스티치를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빈 스티치. 네, 3단부터는 2단이랑 똑같아요. 그냥 가감 없이 쭉 뜨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크기만큼. 저도 열심히 떠서 다시 들고 올게요. 네, 저는 지금 열심히 빈 스티치를 완성을 해서 마음에 드는 크기까지 떴어요. 높이를 세볼게요. 높이를 세보면 맨 밑에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14단 떴네요. 빈 스티치 14단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라운드 크기를 안 재드렸죠. 당연히 이제 아까 맨 시작할 때 빈 스티치가 지금 30개의 사슬에서 15개 빈 스티치가 들어가고, 이게 앞뒤로 15개, 그러니까 30개가 되고요. 양옆에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다 합쳐서 32개의 빈 스티치 무늬가 라운드로 돼서 쭉 위로 올라갔고요. 높이는 말씀드렸듯이 14단 을 떴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크기에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할 때 맨 위에 뒤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이렇게 쫀쫀하게 조금 예쁘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좁혀지게 하려고 이 맨 마지막 단에 원래 중간에 사슬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슬뜨기를 안 하고 그냥 빈 스티치 또 빈 스티치 이렇게만 떴어요. 사슬뜨기 없이. 그래서 조금 줄어들게끔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 뒤돌아 짧은뜨기가 각각 하나씩 들어갔겠죠. 빈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클러치 모양이니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뜨지 않고 그대로 뜨게 하기 위해서 요 빈 스티치 하나당 뒤돌아 짧은뜨기 2개씩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기 지퍼를 달고 싶거든요. 근데 다 하시고 지퍼를 다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저는 쉽게 가려고 지퍼를 달면서 같이 마무리를 해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준비한 지퍼는요, 5호 지퍼라고 하고요. 5호 지퍼가 가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퍼예요. 고리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이런 뒤는 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뜨개질 실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바늘을 준비를 했지만 앞에는 또 뾰족하기 때문에 일반 패브릭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늘을 준비했어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저는. 네. 일단 이 기다란 지퍼를 크기에 맞춰서 잘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자르기 전에 먼저 이 지퍼 머리를 먼저 끼워야 돼요. 끼워볼게요. 한쪽을 먼저 살짝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맞춰서 넣으세요.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한 번에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당겨 주시는 거예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네, 그러면 당연히 처음과는 맞물리는 이의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이를 맞물러 가게끔 저는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방 크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자를까 봐요. 네, 여기보다 조금 크게 재단을 해서요. 한 요쯤에서 잘라 보겠어요. 좀 넉넉하게 할까요?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죠? 네. 여기 원래 막아주는 것들도 파는데요. 저는 그냥 뜨개실로 그냥 할까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을 하나
바늘에 꽂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걸 뜬 실은 이렇게 세 겹이나 돼서 바느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는 한 겹실 그냥 원하는 대로 실을 했고요. 또 너무 얇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적당히 두 겹 하신 분들은 한 겹 하시고, 두꺼운 거 한 겹 하셔서 여기 안 들어간다 싶으신 분들은 반으로 쪼개시고, 그것도 아니시면 다른 실들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대충 이거를 한 3바퀴 정도 돌 정도, 그 정도 길이로 준비를 했고요.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를 박음질하는 것처럼 여기서가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지퍼 이 하얀 부분 사이에 한 가운데쯤으로 저는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 땀의 크기는요, 이 땀 하나당 짧은뜨기가 하나씩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랑 맞춰 주시면 돼요. 대충 여기랑 비슷하게, 좀 더 크게. 네. 그리고 조금 줄어드는 감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셔서, 네, 이렇게 하고 박음질 하듯이 갔던 데 다시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시고, 이렇게. 네. 또 나왔던 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2배 되는 한 요 정도, 이 정도에서 나와 주시고, 이렇게 박음질 하듯이 쭉 끝까지 해볼게요. 개수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방 떴던 거하고 이거하고. 근데 개수가 틀리면 또 그런 대로 좀 조정을 해가면서 뜨면 되니까 너무 땀수를 맞추려고 생각 마시고 그냥 끝까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이 지퍼의 한 가운데 이 라인을 쭉 따라서 저는 시작을 할 거고요. 이 땀 하나당, 요 하나당, 여기 보시면 이 가방에 이 사슬 하나, 이렇게 2개를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땀 하나가 여기랑 맞춰서 똑같이 가시면 하시기가 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땀이 너무 작고 낮아가지고 이 코바늘이 지금 10% 하는데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게 건너뛰시고 한 땀에 2코씩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좀 작업하기 편하게 큼직큼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해볼게요. 한 요 정도 해봤는데요. 이거 잘 들어가나요? 껴볼게요. 네, 잘 들어가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좋겠죠? 끔직끔직하게 박음질 하듯이 지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열심히 빈 스티치를 완성을 해서 마음에 드는 크기까지 떴어요. 높이를 세볼게요. 높이를 세보면 맨 밑에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14단 떴네요. 빈 스티치 14단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라운드 크기를 안 재드렸죠. 당연히 이제 아까 맨 시작할 때 빈 스티치가 지금 30개의 사슬에서 15개 빈 스티치가 들어가고, 이게 앞뒤로 15개, 그러니까 30개가 되고요. 양옆에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다 합쳐서 32개의 빈 스티치 무늬가 라운드로 돼서 쭉 위로 올라갔고요. 높이는 말씀드렸듯이 14단.
떴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크기에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할 때 맨 위에 뒤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이렇게 쫀쫀하게 조금 예쁘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좁혀지게 하려고 이 맨 마지막 단에 원래 중간에 사슬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슬뜨기를 안 하고 그냥 빈 스티치 또 빈 스티치 이렇게만 떴어요. 사슬뜨기 없이. 그래서 조금 줄어들게끔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 뒤돌아 짧은뜨기가 각각 하나씩 들어갔겠죠. 빈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클러치 모양이니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뜨지 않고 그대로 뜨게 하기 위해서 요 빈 스티치 하나당 뒤돌아 짧은뜨기 2개씩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기 지퍼를 달고 싶거든요. 근데 다 하시고 지퍼를 다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저는 쉽게 가려고 지퍼를 달면서 같이 마무리를 해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준비한 지퍼는요. 5호 지퍼라고 하고요. 5호 지퍼가 가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퍼예요. 고리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이런 뒤는 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뜨개질 실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바늘을 준비를 했지만 앞에는 또 뾰족하기 때문에 일반 패브릭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늘을 준비했어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저는. 네. 일단 이 기다란 지퍼를 크기에 맞춰서 잘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자르기 전에 먼저 이 지퍼 머리를 먼저 끼워야 돼요. 끼워볼게요. 한쪽을 먼저 살짝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맞춰서 넣으세요.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한 번에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당겨주시는 거예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네. 그러면 당연히 처음과는 맞물리는 이의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이를 맞물러 가게끔 저는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방 크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자를까 봐요. 네, 여기보다 조금 크게 재단을 해서요. 한 요쯤에서 잘라 보겠어요. 좀 넉넉하게 할까요?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죠? 네. 여기 원래 막아주는 것들도 파는데요. 저는 그냥 뜨개실로 그냥 할까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을 하나 바늘에 꽂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걸 뜬 실은 이렇게 세 겹이나 돼서 바느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겹실 그냥 원하는 대로 실을 했고요. 또 너무 얇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적당히 두 겹 하신 분들은 한 겹 하시고 두꺼운 거 한 겹 하셔서 여기 안 들어간다 싶으신 분들은 반으로 쪼개시고 그것도 아니시면 다른 실들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대충 이거를 한 3바퀴 정도 돌 정도? 그 정도 길이로. 네,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이 지퍼의 한 가운데 이 라인을 쭉 따라서 저는 시작을 할 거고요. 이 땀 하나당, 요 하나당 여기 보시면 이 가방에 이 사슬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땀 하나가 여기랑 맞춰서 똑같이 가시면 하시기가 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땀이 너무 작고 낮아가지고 이 코바늘이 지금 10호로 하는데 굉장히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게 건너뛰시고 한 땀에 2코씩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좀 작업하기 편하게 큼직큼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해볼게요.
한 요 정도 해봤는데요. 이거 잘 들어가나요? 껴볼게요. 네, 잘 들어가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좋겠죠? 끔찍끔찍하게 박음질 하듯이 지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 완성을 했어요. 한 줄을 쭉 끝까지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 한 땀은 이렇게 끝에가 없죠? 그래서 다시 처음 구멍까지 이렇게 나와서 쭉 빼는 걸로 완성을 할게요. 한 줄 완성했고요. 자, 이제 지퍼 끝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지퍼를 거의 끝까지, 제가 좀 지퍼를 짧게 잘랐더라고요. 제 가방에 비해서. 그래서 아낌없이 여기 맨 마지막까지 딱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끝에서 끝을 잘 잡아서 풀리지 않을 정도, 끝에서 끝을 잡아서 몇 번 휘감아서 꼬매줘요. 했던 데다가 또 꽉 조여줍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저 지금 3번 했나요? 네, 이렇게 꽉 조여줬는데요. 오, 죄송해요. 네, 꽉 조여주었어요. 풀리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쭉 해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2줄 다 떴고요. 맨 마지막 스티치는 또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처음 이 앞에처럼 여기도 이렇게 돌돌돌 해가지고 지퍼를 안 풀리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실을 매듭을 안 지었었네요. 묶어주고요. 이따가 여기 어딘가로 숨겨야죠. 네, 이렇게 지퍼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본체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체랑 붙여 볼게요. 이 본체 가방에서 이 마지막 이 코를 잘 잡아주시고, 여기서 짧은뜨기를 뜰 건데 뒤돌아 짧은뜨기예요. 뒤돌아 짧은뜨기는 제가 이 지퍼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차스를 하나 떠주신 다음에 이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쪽 뒤로 가 볼게요. 여기 구멍에 하나 넣어 주시고 끌고 와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 짧은뜨기처럼 바늘에 실이 2개가 걸렸잖아요. 이걸 한 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랑 똑같은데 뒤로 가는 거죠. 또 그 다음 사슬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실이 2개가 되면 한 번에 빼주시는 짧은뜨기입니다. 이 짧은뜨기를 할 때는 일반 짧은뜨기보다 조금 더 실을 넉넉하게 빼서 해주시는 게 편해요. 구멍이 작으면 막 못 끌고 나올 경우가 생겨서 좀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지퍼랑 같이 해야 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지퍼랑 같이 해볼게요. 이 지퍼의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고요. 저는 이게 지금 시작호가 맨 끝에 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퍼의 맨 끝으로 시작을 할 건데, 문제는 지퍼의 이 가방에서 봤을 때 양쪽 끝은 이 지퍼가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에 한 3, 4코 정도는 제가 지퍼와 함께 뜨지 않고요. 그거는 그냥 이 가방만 뜨고요. 이 가운데 앞뒤로 가운데 부분만 지퍼와 딱 맞닥뜨려서 뜨려고 해요. 같이 뜨려고 해요. 제가 또 뜨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첫 코는 이 지퍼의 맨 마지막 스티치와 맞물려서 뜨게 할게요. 일단 이 코 바늘을 맨 마지막 스티치에다가 끼우시고 실을 잡아가면서 빼주세요. 아까 짧은뜨기 시작할 때 사슬 하나 세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서 사슬을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 짧은뜨기 뒤돌아 짧은뜨기 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뒤에 있는 곳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시는데, 이제 이 뒤로 돌아가서 이거를 잡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옆쪽은 제가 한 3, 4코 정도는 이 지퍼와 같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만 놓고 이번에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짧은뜨기를 뜰게요. 한 몇 코나 뜰까요? 한 3코, 4코 정도? 둘, 셋, 네 코 일단 떴는데요. 너무 많이 떴다. 마지막 코는 뺄게요. 3코만. 3코. 이 옆면에서 보시면은 요 정도 띄면은 지퍼가 다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죠? 제가 3코는 그냥 뒤돌아 짧은뜨기를 가방 지퍼 없이 떴어요. 이제는 또 지퍼랑 합체를 해 줄게요. 자, 그 다음 거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지퍼랑 맞닥뜨리게 하는데, 이 돌아서 맨 앞이겠죠. 여기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실을 감아서 한 번에 가져오시는데, 요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뜨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여기다가 이제 코바늘을 넣겠죠. 코바늘을 넣고 지퍼에서 요 다음 칸에 스티치를 집어 넣고요. 바늘을 감아서 스티치 안으로 빼줘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에 통과.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그 다음은 여기 아니고 여기죠. 여기다가 넣어서 지퍼에 스티치를 넣고 실을 감아서 빼서요. 여기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네, 요런 방법으로 쭉 해주실 건데, 문제는 이 전체의 이 코바늘 개수가 사슬이 64개예요. 그래서 반을 자르면 32개인데 양옆에 몇 코 정도를 빼면 한 28코, 29코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퍼에 한 스티치는 그 정도가 안 돼요. 이쪽은 23개, 위에는 26개 이렇거든요. 지금 28, 9코보다 조금 부족한 스티치가 있으니까 1대1이 되지가 않아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서 2번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조금 고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초보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너무 헷갈릴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 스티치를 이 땀수와 정확하게 맞추세요.
뭐 한 28개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개수를 맞춰가지고 스티치를 해주시면 1대1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할 거고요. 아니다, 나 그래도 너무 어렵다 하시면 지퍼는 나중에 바느질로 다시는 걸로,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 땀은 여기다가 찔러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코를 넣고, 그 다음 스티치에다 넣은 다음에 실을 이렇게 감아도 되고 뭐 이렇게 감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편하신 대로. 전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쭉 뽑아서 가져오고, 실이 이렇게 2개가 걸리게끔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쭉 빼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2개씩 해보기도 하고 하나만 걸어보기도 해서 마지막까지 쭉 가볼게요. 네, 저 여기 첫 번째 이 앞에 부분 마지막까지 해봤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앞에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제가 여기 구석에 한 3코 정도는 남기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 지퍼와 맞닿는 부분까지만 떴고요. 그 다음 지퍼는 안 뜨고 가방만 뜨는 새 부분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요. 다시 돌아와 보면 옆면이 이렇게 지퍼 없이 3코가 되죠. 이거 뭐 2코만 띄셔도 되고 4코 띄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확실히 제가 지퍼를 좀 짧게 잘랐어요. 여러분은 좀 넉넉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 다음 이 뒷면으로 넘어가서 지퍼랑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던 이 1대1이 되지 않아서 이쪽은 2개를 넣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퍼랑 합체, 이 다음 코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지퍼랑 합체해야 되니까 이 첫 스티치, 지퍼에 해놓은 첫 스티치를 잘 찾아가지고 잘 꽂아 넣죠. 그리고 실을 감아서 빼고 다시 빼고 이렇게 해서 꽉 껴요. 이 2번째는 제가 이쪽에다가 2번 해볼게요. 여기 스티치 다음 스티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 번에 쭉 빼고 딱 하고요. 이 다음 거는 이 가방에 들어가는 코바늘은 똑같이, 잘 안 보이시나요? 가방에 들어가는 코바늘을 요 위에 똑같이 하고요. 이 지퍼에 들어가는 스티치를 요 다음 거를 넣는 게 아니고 이전에 했던 거, 바로 이전에 했던 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늘을 쭉 빼고요. 어디까지 빼냐면 이렇게 돼서 실이 2개가 걸릴 때까지 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쭉,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2개가, 지퍼에 있는 스티치에는 이 2개가 걸리고 2번 걸리고 이쪽은 1번, 이렇게 하면 땀수를 좀 맞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끝까지 마무리 해 볼게요. 네, 저는 여기 끝까지 거의 다 떴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 뒤돌아 짧은뜨기를 쭉 빼서 좀 잘라주시고, 이게 꽁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쪽 첫 면하고 잘 이어주세요. 어딘가에 꽂아가지고 쭉 빼주세요. 그럼 잘 모르겠죠.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라서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저는 사이로 빼줄게요.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한쪽만 이 실이 여러 가닥 있을 때는 하나만 빼가지고요, 여기서 묶어버리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남은 것들은 지퍼 밑으로 안 보이게 숨겨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모양을 잘 잡아주고요. 지퍼가 조금 우는 것 같은데 세탁해서 자리 잡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액세서리를 달고 싶어 가지고 요런 거를 준비했어요. 클러치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미는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데나 그냥 꽂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실로 감아주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구멍을 잘 만들어 가지고 뿅 이렇게 했더니 괜찮죠? 네,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심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메이드 라벨이 종류가 두 개인데 무슨 색이 어울릴까 하다가 이 색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석에다가 아니구나, 이거랑 맞출까요?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다시 준비했는데 실은 이 두꺼운 흰색을 반으로 쪼갰어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에 감침질로 몇 번 해줍니다. 그리고 묶고요. 나머지는 쑥 통과해서 이렇게, 여기도 감침질로 하시고, 네, 마무리는 편하신 대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완성을 하겠고요. 뭐 요새 유행하는 펄로 된 방울 있잖아요. 그런 거 다셔도 되고요. 또 테슬 같은 거 만들어서 다셔도 되고요. 저는 또 특별히 여기 고리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달아서 주렁주렁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안감 다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나제이와 함께 한 빈스티치 클러치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